우리 촛불 청년 구독자분들, 형평성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자주 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1년 넘게 야당뿐만 아니라 전 정부 수사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영장 기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 문제가 여기서 불거지는 겁니다. 김건희는 언제 수사합니까? 이걸 국힘이 할 말 없으면 민주당은 뭐 했냐, 전 정부는 뭐 했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은 집권 2년 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언급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인사도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와 너무 대조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게이트 같은 것들은 아직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미 수사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입니다. 이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에 배정된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21년 12월에 기소되고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진행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대조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내려고 발악하고 압수수색을 370번 넘게 했는데도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까지 발부해서 영장 심사까지 받고 끝에는 기각됐죠. 머리 나쁜 극우 지지자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마치 국힘이나 윤석열처럼 너네도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판단 근거인데요. 한동훈과 검찰은 이재명이 비리정점이라며 주장해왔고 특히나 한동훈은 이재명을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증거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넘게 이재명 대표를 먼지 털듯 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검찰청을 투입해서 1년 넘게 털 거 다 털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증거를 찾았다면서 증거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으며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대표는 6번이나 검찰에 나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400번이나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제대로 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체포동의 요청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민주법 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한동훈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검찰도 어쩌면 예상을 했을 겁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총 3개의 사건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었죠. 검사 사칭 관련 재판 위증교사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2개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검찰이 의심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배척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의심을 검찰과 윤석열이 한다는 것 자체, 주장한다는 것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이러니 서울지법도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언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을 두고도 신빙성의 의문을 품었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고 지적을 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언만으로는 사람 하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검찰은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을 판단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형평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수사권과 사법 시스템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 이재명 대표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국감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국감 전에 끝날 예정이었던 출장 기간을 43일이나 연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연장된 출장 비용을 김지용 이사장이 사비로 부담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올해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고 합니다. 이제 국감에서 어떤 거짓말이 들통날지가 기대되는데 김지용 이사장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간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처리했습니다. 원래는 9월 15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다음날 인턴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9월 19일부터 다른 일정을 갑자기 소화하더니 10월 28일에야 귀국했습니다. 5박 6일 일정이었던 출장 일정이 갑자기 43일이나 연장된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건 출장 여비 지급 조서에는 김지용 이사장의 당초 일정이었던 출장비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9월 16일 이후 출장비는 이사장이 사비로 부담했다는 설명을 국민대 관계자가 교육부에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국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다시 잡힌 국감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논문 표절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겁니다. 지금 김 이사장도 다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정부의 민낯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역풍은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그 시작입니다.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 심사 전까지 무려 727일 동안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리고 70여 명의 검사가 370번 넘는 압수수색과 6번의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책임, 이를 지시한 윤석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 사실을 낭독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해서 징역 36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 질서를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하더니 결국 압수수색 수백 번 해도 진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세금을 저런 사람한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수사권을 남용하고 영장기각이라는 결과, 그리고 이 결과의 근거가 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왔음에도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 검찰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절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윤석열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법무부 장관을 왜 그냥 두는 것이냐 이겁니다. 야당 탄압을 넘어 국민 기만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 판단에 아주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명분이자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윤석열은 이런 무능한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안, 설명하던 내용들과 그 태도, 그리고 발언들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한 이유와 근거, 왜 아직도 설명을 못하는 건데요? 법무부에는 브리핑실이 없는 건가요? 국회 기자회견실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스스로 내려오거나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출 때가 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생각을 한다면 이따위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려오라 이겁니다. 국민들은 단순 탄핵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대갚아줄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그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